반갑습니다. 샤랄라 DJ 샤디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샤랄라한 DJ와 동심의 세계 함께해요. 1. 토끼 굴 속으로.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할 일 없이 강둑에 앉아 있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고 있는 책을 한두 번 힐끗 보기는 했지만 그림도 없고 대화문도 없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무슨 저런 책이 다 있담? 그림도 없고 대화문도 없는 책이라니.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 꽃목걸이를 만들까 생각했다. 하지만 몸을 일으켜 꽃을 따는 노력을 할 만큼 만드는 게 즐거울지 고민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분홍색 눈의 토끼가 앨리스의 곁을 스쳐 뛰어갔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토끼가 중얼거리는 것도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렇게 늦다니.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본 다음 서둘러 사라지자 앨리스는 벌떡 일어섰다. 주머니 달린 조끼를 입은 토끼는 본 적이 없고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다. 다행히 토끼가 키 작은 나무 숲을 아래에 있는 커다란 굴로 쏙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앨리스는 도대체 어떻게 다시 빠져나올 건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시계 토끼를 쫓아 굴로 뛰어들었다. 토끼 굴은 터널처럼 쭉 뻗어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진 형태였다. 앨리스는 어떻게 멈출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깊은 우물 같은 곳으로 떨어졌다. 토끼 굴이 아주 깊은 건지 떨어지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인지 앨리스는 여유롭게 떨어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리번거렸다. 먼저 어디로 떨어질지 아래를 내려다보고 확인했지만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토끼 굴의 벽면을 살펴보니 벽은 찬장과 책장으로 꽉 차 있었다. 벽에 달린 고리에는 지도와 사진이 잔뜩 걸려 있었다. 앨리스는 찬장을 지나치다가 선반에서 유리병을 하나 꺼내들었다. 오렌지 마멀레이드라고 쓰여 있었지만 아쉽게도 병은 비어 있었다. 앨리스는 혹시라도 유리병을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누군가가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주친 찬장 하나에 병을 조심조심 놓았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 이렇게 오래 떨어져 본 다음엔 계단에서 구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는걸? 식구들은 얼마나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할까? 집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아무 소리도 안 내야지. 내려가고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제까지 내가 몇 마일이나 계속 떨어진 거지? 하고 크게 말했다. 지구 중심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게 분명해. 어디 보자. 그렇다면 6,000km 아래일 거야. 그래, 거리는 그 정도가 맞아. 그런데 내가 있는 위치의 경도나 위도는 뭘까? 앨리스는 경도니 위도니 전혀 아는 게 없었지만 입 밖으로 내기에 멋진 단어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런 상상을 하며 말했다. 내가 지구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 지구 반대편으로 가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하고 걷는 사람 사이로 내가 뿅 튀어나오면 얼마나 재밌겠어? 반감이라고 하던가? 그래도 나라 이름은 물어봐야지.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인가요? 그런데 그런 걸 묻는다고 나를 멍청한 여자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어딘가에 쓰여 있을지도 모르니 둘러봐야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앨리스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금방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 다이나가 나를 많이 찾겠네. 그 생각을 못했구나. 다이나는 앨리스의 고양이다. 식구들이 차 마시는 시간에 우유를 꼭 줘야 할 텐데. 고양이 다이나야, 여기에 나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아쉽게도 쥐는 없지만 박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한 앨리스는 잠꼬대를 하듯 말했다. 고양이가 박쥐를 먹나? 고양이가 박쥐를 먹었던가?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다. 박쥐가 고양이를 먹나? 앨리스는 어느 쪽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묻든 별 상관은 없었다. 앨리스는 점점 꾸벅꾸벅 졸더니 이제 고양이 다이나와 손을 잡고 걸으며 열심히 고양이에게 물어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다이나, 사실대로 말해봐. 박쥐 먹어본 적 있니? 그때 갑자기 쿵쿵. 앨리스는 나뭇가지와 마른 나뭇잎이 산더미처럼 쌓인 곳에 떨어졌다. 이제 떨어지는 것이 끝난 것이다. 앨리스는 어디 한 곳에도 상처를 입지 않았기에 벌떡 일어나 위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온통 새까맣기만 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앞에는 기다란 통로가 있었는데 시계토끼가 여전히 종종 걸음으로 가고 있었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앨리스는 바람처럼 쫓아갔다. 때마침 토끼가 모퉁이를 돌면서 하는 말이 들려왔다. 어머, 내 기랑 수염아, 이렇게 늦어지다니. 앨리스는 토끼를 쫓아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바로 앞에 있던 토끼는 앨리스가 모퉁이를 돌아서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 앞에는 낮은 천장에 전등이 일렬로 달린 기다란 방이 펼쳐졌다. 방은 여러 개의 문으로 빙 둘러져 있었고 모두 잠겨 있었다. 앨리스는 이리로 돌아보고 저리로 돌아보며 문을 하나씩 확인했지만 이내 실망해서 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가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갈지 궁리해 보았다. 그때 갑자기 다리가 3개인 전체가 유리로 만들어진 탁자가 눈에 들어왔다. 탁자 위에는 황금으로 된 작은 열쇠가 놓여 있었다. 앨리스는 열쇠를 보자마자 방 안에 있는 문들 중 하나에 맞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열쇠 구멍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맞는 문은 하나도 없었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방을 돌아보았다. 앨리스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낮게 드리워진 커튼을 발견했다. 커튼 뒤로는 40cm 정도 되는 작은 문이 있었다. 앨리스가 황급히 열쇠를 구멍에 끼워 놓자 기쁘게도 딱 들어맞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폭이 쥐구멍만한 한 작은 통로가 나왔다. 무릎을 꿇고 통로 너머로 보니 이제껏 본 적 없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앨리스는 어두운 통로를 어서 빠져나가 화려한 꽃밭과 멋진 분수 사이를 거닐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문이 너무 작아서 머리도 안 들어갈 듯했다. 머리가 들어가도 어깨를 집어넣을 수 없을 테니 무슨 소용이람. 아, 내 몸이 접히는 망원경처럼 착착 접히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시작하는지만 알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앨리스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니 이제 진짜로 불가능한 일은 거의 없다고 믿기 시작했다. 작은 문가에서 멍하니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앨리스는 유리탁자로 다시 돌아갔다. 탁자에 다른 열쇠가 있거나 혹은 사람을 망원경처럼 접는 법을 설명한 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탁자 위에 작은 병이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병목에 달린 종이 꼬리표에는 나를 마셔요 라고 큰 글씨로 이쁘게 써 있었다. 나를 마셔요라고 적혀 있긴 했어도 똑똑한 앨리스는 서둘러 마실 생각은 없었다. 아니야, 먼저 병을 살펴봐야지. 독약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앨리스는 화상을 입거나 사나운 야생동물 혹은 괴물에게 잡아먹힌 아이 이야기 같은 기분 나쁜 이야기를 몇 차례 읽은 적이 있었다. 그건 모두 친구들이 일러준 간단한 원칙을 기억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된다던가, 날카로운 칼을 너무 가까이 하면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난다던가 하는 원칙 말이다. 게다가 앨리스는 독약이라고 쓰인 걸 많이 마시면 결국엔 탈이 난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병에 독약이라는 표시는 없었으므로 앨리스는 일단 마셔보기로 했다. 용기 내어 꿀꺽 마셔보니 정말 맛있었다. 앨리스는 그 병을 단숨에 비워버렸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내 몸이 진짜 망원경처럼 착착 좁히고 있어. 정말로 앨리스의 몸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이제 겨우 25cm밖에 되지 않았다. 작은 문을 통과해 예쁜 정원으로 가기에 딱 맞는 크기가 되자 앨리스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다. 하지만 우선은 몸이 더 줄어드는지 잠시 기다려보기로 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밀려와 이렇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다 타버린 양초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앨리스는 촛불이 꺼진 다음에 양초가 어떻게 됐었는지 떠올려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런 걸 본 기억은 나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앨리스는 곧장 정원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가여운 앨리스. 문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황금 열쇠를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 다시 유리 탁자로 가보니 이제는 탁자가 너무 높아 손에 닿지 않았다. 유리를 통해 보니 열쇠가 놓여 있는 게 분명히 보였다. 앨리스는 탁자 다리를 잡고 올라가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끙끙댔지만 너무 미끄러웠다. 여러 번 시도해봐도 번번이 미끄러지자 불쌍한 앨리스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앨리스는 스스로를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그쳤다. 이렇게 울어봤자 뭐가 달라지니?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좋을걸. 앨리스는 자신에게 충고를 잘하는 편이었다. 어떤 때는 아주 매섭게 자신을 혼내기도 해서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다. 한 번은 혼자서 크로케 경기를 하다 규칙을 어겨서 자기 뺨을 때리려고 한 적도 있었다. 호기심이 많은 앨리스는 자신이 두 사람인 척하는 놀이도 즐겨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인 것처럼 구는 건 쓸모없는 짓이야. 멀쩡한 한 사람이 되기도 힘들 지경이니까. 가여운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탁자 아래에 놓인 작은 유리상자가 눈에 띄었다. 앨리스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건포도를 이용해 나를 먹어요 라고 예쁘게 쓴 아주 작은 케이크가 들어있었다. 이 케이크를 먹어봐야지. 그래서 몸이 커지면 열쇠를 집을 수 있을 거야. 만약 작아지면 문 아래로 기어가면 되지. 어찌되든 정원으로 갈 수 있을 테니 커지든 작아지든 상관없어.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커질까 작아질까? 앨리스는 머리 위로 손을 얹어 키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느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키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사람이 케이크를 먹는다고 키가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지금까지 신기한 일이 잔뜩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꽤나 지루하고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앨리스는 본격적으로 케이크를 먹기 시작해 이내 깨끗이 먹어치웠다.